정신병원,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하얀 벽, 무표정한 간호사, 고요하게 잠긴 병실. 제이는 낯선 공간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분간 면회는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친가 쪽 일가가 오면 자동으로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치료가 더 어렵답니다. 당신이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안 한 거예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딱딱한 침대, 차가운 바닥과 침묵 속에서 그녀는 몸은 갇혀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맑고 선명했죠. 그녀의 손등엔 아직도 붉은 도장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그녀의 손을 잡아 그 서류에 찍게 했던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자발적 입원 동의서라는 글씨가 써진 서류. 제이는 그게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이미 서명당하고 있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 병실 안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제정신이라는 걸. 오히려 그녀를 미쳤다고 몰아세운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광기였죠. 눈앞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키스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고 심지어 자신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에 가두기까지. 이건 사랑도 보호도 아닌 명백한 공격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제이는 병원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죠. 그녀는 이 병실을 단순한 감옥이 아닌 앞으로의 전쟁을 준비하는 기지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반드시 얻어야 할 것들, 감시 카메라의 위치, 간호사의 교대 시간, 약물 투약 패턴, 다른 환자들과의 관계 하나하나 머릿속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반응을 줄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눈빛을 흐리게 만들고 때때로 혼잣말을 하거나 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웃는 척도 했어요. 그 모든 연기는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병원 안에서 신뢰를 얻고 안심시켜야만 탈출의 틈이 생기기 때문이었죠. 밤이 되면 제이는 침대에 누운 채 병원의 환풍기, 소리, 발소리, 간호사들의 대화까지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다짐을 반복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나가겠다. 그리고 날 이렇게 만든 그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제인의 복수는 눈물도 분노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약해 보이던 그녀가 지금은 가장 무서운 존재로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인에게 가장 유리한 무기였습니다. 며칠 뒤 제인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한 음절씩 늦게 떨어졌고 동공은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숟가락을 떨어뜨린 채 뚫어지게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 간호사가 말을 걸어도 반응은 한참 뒤에야 돌아왔죠. 밤엔 가끔 침대에서 깨어나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복도에서 누군가가 지나갈 때마다 작은 소리에 놀라는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변화에 병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젠 많이 차분해졌네요. 약이 효과를 보나 봐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모두 제인이 철저하게 계산한 연기였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받아오고 그걸 삼키는 듯하면서도 입안에 숨겨 화분 뒤에 몰래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약에 들어간 성분, 간호사의 감시 시야, CCTV 각도, 식당과 병실 사이, 복도 거리까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암기하고 있었죠. 한편으론 병원 내에서 모범 환자가 되어야만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복도에 서서 창문으로 빛이 비치는 각도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감시는 낮엔 2번, 밤엔 3번. 간호사 어는 오른손잡이, 비는 왼손잡이. 이 카메라는 사각지대가 있어. 이 작은 정보들 하나하나가 탈출을 위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신병원이라는 미로 속에서 점점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병실 내 다른 환자들과도 천천히 거리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기만 하다가 어느 날은 간식을 나눠주고 또 어느 날은 그들이 말하는 망상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식으로요. 점점 병원 내 조용한 환자,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녀를 향한 감시의 강도는 미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그녀를 보며 말하죠. 이 환자 처음엔 좀 예민했는데 이젠 거의 조용하잖아요.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인의 내면은 전쟁을 앞둔 장군처럼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구석구석의 움직임을 읽었고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매 순간 연기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진짜보다 연기에 더 속아 넘어가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기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며 확신합니다. 탈출의 실마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녀의 복수는 이제 예행 연습 단계를 끝마쳐가고 있었죠. 병실 천장엔 한 점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틈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이 공간도 완벽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이제 완벽할 거야. 제인의 연기는 무너뜨리기 위한 연막이자 살아남기 위한 전술이었고 그 누구도 그녀가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게 아니라 너무나 이성적인 상태로 미친 척을 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인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탈출을 위한 전장을 그려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침묵은 무기가 되었고 그녀의 눈빛은 칼날이 되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병원에 업무차 방문했다가 우연히 제인의 이름이 적힌 진료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차트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은 굳어지죠. 환자의 자발적 입원 동의서라 적힌 서류에는 제인의 서명이 있었지만 그 필체는 명백히 왜곡돼 있었습니다. 필압은 일정하지 않았고 자필이라 보기엔 글씨의 모양이 제인의 평소 필체와 너무나 달랐어요. 그는 컴퓨터 모니터 옆에 놓인 CCTV 녹화 영상을 클릭해 제인의 입원 당일을 확인합니다. 영상 속 제인은 너무나 맑고 차분한 얼굴로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정신적 혼란의 흔적은커녕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정적이 감돌았죠. 도윤은 그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중얼거립니다. 이건 누군가 강제로 꾸민 일이야. 스스로 들어온 게 아니야. 그는 서둘러 다른 기록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제인의 입원 경위서, 보호자 서명란, 의사의 소견서. 그중 일부는 빠져 있었고 서류 사이사이엔 날짜가 불일치하거나 서명 누락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엔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이건 계획된 감금이다. 제인을 제거하려는 누군가가 법적인 형태를 빌려 그녀를 가둔 거야. 그는 침착하게 병원 기록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내 어떤 번호를 누릅니다. 전화 너머로 연결된 사람은 다름 아닌 유경이었죠. 유경 씨, 세리 주변에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그 질문에 유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어요. 유경의 회상은 며칠 전 회사 사무실. 세리가 회사 내부 서버에 몰래 접속해 무언가를 삭제하려 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IT 담당 직원과 날선 언쟁을 벌이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하죠. IT팀 대리랑 실랑이 하던 세리를 봤어요. 뭐든 숨기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찜찜했어요. 도윤은 말을 멈춘 채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세리와 기찬이 제인을 가둔 거라면 이건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유경은 그의 말에 단호히 답합니다. 그럼 우리 그 증거를 찾아야겠네요. 이제 두 사람은 한 가지 목표를 공유하게 됩니다. 제인을 구하고 그녀를 감금한 진짜 이유를 밝혀내는 것. 병원 어딘가 그녀는 지금도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겠지. 도윤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 싸움에 힘을 보태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드디어 거대한 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같은 시각 병원 바깥에서는 또 다른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유경은 제인의 입원 서류와 병원의 운영 방식, YL 그룹 내부 문서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찬과 세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행정팀의 퇴직 직원을 은밀히 접촉해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날 환자가 보호자 없이 왔는데도 입원 서류는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누가 미리 다 짜놓은 것처럼요. 동시에 유경은 회사 서버에서 세리의 로그인 기록을 추적합니다. 그중 입원 관련 문서를 열람한 기록이 입원 이틀 전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녀는 확신에 갔습니다. 입원 조작 세리와 기찬이 만든 거야.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제인을 구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반격의 채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병원 안팎에서 동시에 구출과 복수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밤 병원 전체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암흑에 잠깁니다. 순찰을 돌던 간호사들의 무전기엔 잡음이 가득했고 비상등만이 복도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병원 안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정적에 휩싸였고 누군가는 이 혼란을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02호 병실, 제인이 갇혀있는 곳. 그 문 앞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검은 후드에 얼굴을 반쯤 가린 그 인물은 열쇠를 꺼내 조심스레 문을 엽니다. 무거운 금속 소리 하나 없이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죠. 그 인물은 방 안으로 들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왔어야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제인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싸늘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눈동자에는 결연한 각성과 복수의 의지가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죠.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이불을 젖히고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섭니다. 입고 있던 환자복 아래로 숨겨져 있던 운동화 끈을 조여 묶고 준비한 작은 가방을 어깨에 매죠. 이미 그녀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해둔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밖은 아직 복잡해요. CCTV는 다 끊겼고 보안팀도 지금 정전 처리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발을 내딛습니다. 정전 속 붉게 번지는 비상등 불빛 아래 그녀의 발소리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도윤이 몸을 숙여 손짓하고 두 사람은 벽 쪽으로 몸을 붙입니다. 숨소리 하나도 내지 않으며 그들은 어둠 속을 유령처럼 빠르게 빠져나가죠.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자 찬 공기와 함께 바깥 세상의 소리가 제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자유의 감각. 도윤 씨, 제인이 속삭이듯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갈게요. 도윤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죠.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에요. 내 방식대로. 도윤은 말없이 그녀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줍니다. USB 하나. 여기 이번 조작에 대한 증거예요. YL 회계팀 내부 문서, 기창과 세리의 통화 녹취까지. 세리 핸드폰 해킹해서 얻은 거예요. 제인은 조용히 그것을 받아듭니다. 이걸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모두 끝내러 갈 거예요. 그녀는 어둠 속으로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지금껏 누구보다 상처받고 버려졌던 여자. 이제는 그 누구보다 치밀하고 강한 전사로 다시 태어난 순간. 여왕의 집 20회 그녀가 돌아온다. 이번엔 절대 참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